부패한 권력과 외세에 맞서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의 정신 아래 신분과 차별을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그렇게 들불처럼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은 민중이 스스로 역사의 주체로 나선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민중운동이었습니다. 비록 그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 정신은 3.1 만세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역사의 큰 물줄기가 됐습니다. 국민들한테서 나오는 그 힘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민주화의 그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토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거대한 혁명의 역사 속에 오랫동안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유독 동학과는 무관한 곳으로 여겨진 군산입니다. 이곳에도 새 세상을 향한 민초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발자취가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군산. 당시 이곳에서 반외세, 반봉건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사를 연구해온 전문가조차 군산과 동학은 무관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2018년도의 일인데 당시 이제 회원 지역이라고 군산에 그쪽에서 전통주를 연구하시는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역의 전통주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오셨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후손들까지도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었거든요. 또 그 할아버지가 설해접주라는 이름을 들었었다고 하는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들게 돼서 군산에도 이렇게 동학 관련 많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서나 연구를 시작한 게 처음이었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관련된 연구도 활발해졌지만 군산만은 그 중심에서 비켜서 있었습니다.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양호초토사 홍계훈. 그가 이끄는 진압군이 1894년 4월 6일 전주성으로 가기 위해 상륙한 장소 정도로만 인식돼 왔던 겁니다. 중앙 중심의 자료들을 보면은 분명히 옥구현이나 인피현이나 군산진 관련된 내용들이 다 거기에 또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도 아무래도 이제까지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지금 이제 토대를 만드는 과정들 속에서 고창이나 정읍, 무장 가장 뜨거웠던 그 중심지를 그 핵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들이 계속 돼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라북도에서는 좀 주변 지역 서천과 접하고 있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군산에는 이렇게 주목되는 점이 좀 더 적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 지역의 정봉준 장군이나 많은 그 지도자들 그리고 또 중요 활동을 했던 지역들이 남접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옥구현이나 인피현 같은 경우는 북접 계열이라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남접 주류의 동학농민 혁명의 에너지 속에서는 군산 지역이 조금 그 비중이 적게 보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에 있어 군산이 가진 의미와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이곳의 지리적 입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군산은
고려시대 각 지방의 세곡을 개경으로 운반하는 12조창 중 하나였습니다. 조창이란 각 지방에서 세금 대신 내던 곡식인 세곡을 모아서 배를 이용해서 수도로 운송하기 위해서 설치된 국가 운영 창고입니다. 고려 말에는 이제 일제 왜구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바닷가에 있던 조창들이 점점 내륙 연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군산에 있던 이 진성창도 조창으로서 역할이 약해지다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장미동, 영화동 일대에 새롭게 군산창이 신설되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좋은 창고가 운영됐던 군산.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거점이었던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과 진압군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로교통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로를 많이 활용을 하였는데요. 금강은 충청도 내륙과 전라도 내륙을 연결하는 수로였는데요. 전북, 중부와 동부에 세곡을 모으기 위해 형성된 도로가 있어 그야말로 교통의 원점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해안의 주요 항구이자 전북 각지로 갈 수 있는 육상 교통로의 거점 군산. 또한 예로부터 서해를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로 해안 방위를 책임져온 군산진성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기반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최고의 요충지가 됐을 겁니다. 일본군 역시 이곳을 통신과 전략의 주요 거점으로 삼았는데요. 군산은 식량 병참 기지로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들, 금강을 끼고 있고 군산진 성이 있고 포구가 있고 전라북도 전체로 도로망 원점 역할을 했던 지리적 역할이 있다면은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 지역의 많은 그 곡식들이 당시에 이제 조세제도에 따라서 군산으로 와서 여기에서 한양으로 옮겨가는 주운선이 운행되던 교창이 있던 곳이다 보니까 쌀이 많이 모여 있는 물류 유통의 어떤 거점 지역 역할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간에도 그 역할이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역시 물류기지의 역할을 했던 군산진이 동학농민혁명 기간에도 농민군들의 군량을 보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군사적 거점지이자 농민군들의 소중한 군수품과 식량의 보급처 역할을 한 군산. 병력과 물자가 오갔고 농민군과 진압군들의 움직임이 교차했던 곳. 군산은 그렇게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 인근에 군산진 성이라고 하는 한 성이 금강을 서로 이렇게 마주하면서 바라보고 금강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산포라고 하는 포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금강을 통해 가지고 공주 부여 쪽으로 한 해에 몇만 척의 배들이 왕래를 하는데 그 물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양에서 그 진압군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하는 곳이 배를 타고 군산포, 군산진에 도착하는 역할만 보더라도 당시 군산의 군사적인 아니면은 경제적인, 지리적인 어떤 역할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군산에서 활약한 농민군들의 군사적 역량 또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에는 군산에서 수백 명의 동학군이 강경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갑오군정 실기에는 화약 제조 및 관리자, 포수 우두머리 등 군사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을
처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영사관 보고서에 따르면은 당시 그 7월 달에 군산진에 있었던 동학 농민군들 수백 명이 강경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석성을 지나 공주를 지나가지고 한양까지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적고 있거든요. 당시 군산진에 있었던 동학 농민군이 약한 군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우두머리 등의 주기를 가진 사람들과 또 수많은 병장기와 군기들을 다 압수하고 몰수했다라고는 기록을 볼 때 방위군 정도의 동학 농민군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강력한 부대가 있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혁명의 행진에 동참한 이들입니다. 1894년 3월, 녹두장군 전봉준이 백산에서 봉기의 깃발을 올렸을 때 군산에서도 동학 농민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산의 서남부에 위치한 옥구. 김준규 관장이 직접 나서서 찾아낸 옥구 지역의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는 모두 5명입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취의 울림은 결코 작지 않은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군산 지역 동학 농민혁명군 참여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이는 이곳 옥산에서 활동한 대접주 장경화입니다. 1880년대 이후 후반 정도 되면 전라도 지역 전체가 포교 지역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 옥구 지역이 그 동학의 역사의 첫 번째 기록을 남기는 것은 1893년도 보훈 집회입니다. 보훈 집회에 전국에서 동학 교도들이 19개 포의 대표들이 자기 지역의 그 교도들을 데리고서나 보훈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었었는데 그 19개 포 중에서 옥구의 대접주 장경화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893년 보훈 집회부터 옥구 지역의 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 그 당시 교도들이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해왔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1894년 이른바 본격적인 동학 농민 혁명이 시작이 되면 3월 달에 백산봉기가 아주 촉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백산봉기가 촉발했을 때 허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허진은 장경화와 같이 활동을 했던 옥구 지역 동학 농민군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참여자 조사 자료에서는 이 허진이 옥구현에 있는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동학농민, 옥구 지역 동학농민군과 함께 백산의 봉기에 같이 합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피 지역에서는 짐관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시 인피가 나포나 지금 현재 성산 지역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동학농민군들이 다 거의 동시에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이 1880년대 중반 포교를 시작했던 곳인 익산과 인접한 인피현. 현재까지 확인된 이곳의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수는 30명입니다. 이들의 행적을 밝히는 과정에서 지역 곳곳에 새겨진 역사의 비극도 드러나게 됐는데요. 우리 동학농민군이 그 북진을 하다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고 후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밑으로 계속 물밀듯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두왕이라고 하는 아주 문제적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서 보면은 11월 22일 날 나포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나포 인근에서 동학농민군에 가담한 동학군들을 체포해가지고 총살을 했다. 그리고 서포 지역을 수색을 하고 그 뒤에 전주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기록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나포 지역에서 우리 동학농민군 14명이 이두왕의 토프군에 의해서 사살당한 것으로. 달개나루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강 건너 서천까지 나룻배가 뜨는 곳이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김문화 접주라고 하는 사람이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그 인근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나오는 기록에서 보면은 도정 주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문부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린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마을에 있었던 김문화가 그 동학교도가 아닌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서 자신은 도망쳤었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관군들이 내려오고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김문화 접주와 그리고 그 같이 활동을 했던 동학군들을 잡아가지고 분사를 했다.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역시 달개나루 인근 마을에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고 그 관련 기록 또한 남아 있습니다. 임피현 옥구현과 함께 당시 군산의 또 하나의 행정구역에 속한 군산진. 당시 군산의 경제문화 중심지였던 이곳의 경우 양반과 중인 계급의 사람들이 동학에 가담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주선입니다. 우리 동학군들이 밀리기 시작할 때 진압군이 내려오게 되는데 나포 쪽으로 이두왕군이 내려와가지고 전주로 갔다면은 서산군수 성하영의 토프군은 바로 저쪽에서 서천 쪽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산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경포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하영군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소소문을 해가지고 동학 가담자들을 두령급 되는 사람들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첫째는 좌수라고 하는 문규선이 나오고 그 포수들 중에서 가장 지도자급 되는 사람, 화약을 만드는 그 지도자, 그리고 또 공문서나 이런 부분들을 취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바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유교 사회에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유양수의 좌장인 좌수가 10여 년 전에 동학에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동학이 이 지역에 포교를 시작할 초창기부터 이미 양반층도 동학에 포교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군산 지역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는 모두 50명, 옥구 5명, 임피 30명, 군산진 15명입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들었던 혁명의 깃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외침은 1919년 3월 5일 군산에서 일어난 호남 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의 외침은 꺼지지 않는 역사의 불꽃이 됐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때도 수탈과 저항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의 그 수탈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군산 사람들의 저항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뿌리의 핵심이
의병항쟁이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알고 보면은 옆집 사람, 옆 마을 사람들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므로써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전라북도 내에서 군산도 동학농민혁명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했었구나, 이러한 장소들을 이렇게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수탈의 역사에 가려진 군산 동학농민혁명의 기록. 이 지역에서 일었던 혁명의 외침이 더욱 널리, 멀리 퍼지길 기대합니다.